박근혜 대통령 소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지방 나들이를 갔는데 인천과 김포를 갔는데요. 정치적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와 오해 사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과 김포를 방문했습니다. 인천을 방문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7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아시안 게임. 이번에 북한의 미녀 응원단도 오고요.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일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러보고 나서 저기는 이제 인천 아시아 경기 보고 대회에 참석한 장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김포죠. 네. 자, 로컬 푸드라는 그런 그 직판장을 찾았는데요. 결국 이제 도소매를 중간에 이제 도매업자와 그다음에 소매업자를 제외하고 바로 이제 일반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로 이제 전국에 한 60개 업체가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김포 지역. 인천시장이 된 유정복 의원의 지역구라 텅 비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전국 60개나 있는 직판장 중에 왜 김포를 방문했냐. 이렇게 하면서 야당에서는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선거 개입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 아니냐. 그런 식으로 크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자, 근데 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하루 전에는 선물도 교환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만 오늘 이 일정 때문에 따끔한 일침을 또 날렸네요. 그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를 직접 육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인천과 김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입니다. 선거용이 아니라는 오해가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기 애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 보이네요. 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지적할 것은 또 똑바로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근데 저도죠. 아까 제가 일리가 있다고 한 이유가 있죠. 로컬 푸드라는 것, 공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꼭 왜 선거구에 열리는 그 김포를 가야 되죠? 물론 인천 옆이긴 합니다만 이거 청와대에서 일정 잘못 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잘못 모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청와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고 그걸 임박해서 결정한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는 시간은 전혀 없었고 바로 직판장에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상인들을 몇 명 만났을 뿐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해명을 내놨지만 어쨌든 오이밭 아래서 갓근을 뭐 조여매지 마라. 그런 얘기에 딱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때문에 좀 마음껏 내부 사정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비판했는데 사자성어를 또 썼군요. 비도 불행,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자, 이건 비도 강행이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마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공천한 거에 대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또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 대통령께 환기시켜드리고 싶다. 청와대 일정팀, 잔팀에서 바꿀 수는 없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왜 이러죠? 뭐 어느 분을 딱 지적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일정, 하나하나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저런 오해를 받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첫 19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첫 번째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곳이 용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에 출마한 이한구 원내대표 이제 후보와 그 밑에 있는 진영 그 정책위 의장 그 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시 용산에 간 거 아니냐. 그때도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치인들의 동선이라는 게 다 메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에서 실수한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이렇게 날카로운 공방을 오늘 주고받았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청와대 만남이 화기애애해서 네. 옛날하고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영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이제 좀 시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양쪽 보시죠. 오른쪽이 어제의 모습입니다. 네, 왼쪽은 저건 작년 9월 국회 네. 사랑제에서 만났던 네, 여야 대표와의 회동 모습이고요. 네, 지금 저 화면은 청와대에서 열린 네,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입니다. 네. 얼굴 표정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네. 당시는 9월. 이제는 7월이죠. 네. 확연하게 박 대통령 불편해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저 회동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을 보면 네. 이렇게 사사건건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아서는 우리가 네. 일을 못한다. 그런 네. 언짢은 심정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회동 이후에는요. 네. 대통령이 네, 직접 그 청와대 앞 현관까지 네. 나와서 네. 가는 박영선 원내대표, 네. 이완구 원내대표를 배웅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모습. 작년에는 따로따로였죠. 그렇죠. 따로따로였고 오른쪽은 여야가 함께 기자들 앞에서 만남의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은 작년 따로따로입니다. 오른쪽은 네. 올해입니다. 상황도 좀 그랬습니다. 작년 9월의 경우는 이제 네. 김한길 대표가 노숙 투쟁을 하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네. 어떤 그 프로토콜, 그 격식에 맞지 않게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 그렇게 나타나서 약간 신경전을 많이 벌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색깔이 좀 비슷한 톤의 복장을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사전에 조율한 건 아니겠죠? 우연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아주 매칭이 잘 돼 있는 모습 보니까 서로 네. 다 뭐 비슷한 색깔, 색톤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조율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네요. 해봅니다.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색깔인 파란색을 컨셉으로 해서 네. 이완구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모두 야당 색에 배려된 복장을 한 것 확인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첫머리에 소개해드렸었죠. 자, MBC 기자였던 박영선 원내대표 20년 전에 정치인이 되지 않은 박근혜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좀 확보했는데요. 그 당시 모습, 20년 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사후에 약 10여 년간 그 평가를 바로잡는 데 전념을 하셨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평가가 좀 새로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할 말 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참 그 기념 사업을 하면서 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로가 되고 또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래도 부족하나마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애써 노력했다는 거, 또 그 문민정부가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M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근혜 씨는 4년 전부터는 타이에 의해서 부모님 추모 기념 사업에서도 손을 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씨는 그러나 기념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때가 되면은 부모님 기념관을 짓는 일을 비롯해 앞으로는 사회봉사 활동과 연결된 문화 사업을 하고 싶다는. 네, 박영선 기자가 이 아인이 됐던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18년의 은둔을 깨고 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인터뷰고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네. 인터뷰하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책에서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성숙한 정치인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한국 경제 성장만큼이나 놀라운 성과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내용은 2002년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쓴 책 안에 있던 본인의 책에 내용이죠? 있는 내용이죠. 네네. 아하. 예, 12년 전에 이제 대통령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 의원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던 것, 그런 걸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은 바뀌는 거죠.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고, 시간도 흘러갑니다. 자, 박근혜의 성공은 경제 성장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했던 것,
바로 그 두 분이 어저께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교감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역시 모든 것 실적으로 얘기해야 될 겁니다. 만남 그 자체가 아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